안녕하세요. 저는 더머레스의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고광현 이사라고 하고요. 디스코드에서는 고이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화상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다른 면으로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MRST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토크노미스를 좀 더 단단하게 구성을 하고 이 MRST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백서 2.0이라는 걸 준비를 했고, 백서 2.0에 포보스 토큰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포보스 토큰이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발행이 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총 12년 동안 3,300만 개의 토큰이 발행되도록 지금 저희 변경이 되었고, 첫 해부터 4년 차까지는 440만 개, 그리고 5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220만 개, 9년 차부터 12년 차까지는 165만 개가 발행이 돼서 점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설계를 했고요. 포보스 토큰은 MRST 스테이킹을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수령한 포보스 토큰으로는 저희 지금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데이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스태킹하게 되면서 포보스 토큰의 유통량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토크노믹스의 핵심은 이제 채굴앱을 통해서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차피 MRST가 계속 발행이 될 텐데,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핵심인 사실은 포보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보스 토큰은 MRST를 예치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MRST가 지속적으로 포보스 토큰을 통해서 락업이 되게 되어 있고, 이 포보스 토큰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인 랜드와 대원 참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보스 토큰을 더 갖고 싶게 하고 포보스 토큰의 자연스러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다른 토크노미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보다 좀 뛰어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MRST라는 토큰 하나만 가지고는 이 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포보스 토큰과 MRS 토큰의 두 가지의 토큰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더 자세한 거는 백서를 통해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보스 토큰을 어떻게 얻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MRST를 스테이킹하면서 88%의 분배 비율을 가지고 분배받을 수 있고, LP 풀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풀이 있는데, 유동성 제공하는 풀을 통해서 12%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사실 가장 오랫동안 이 MRST를 스테이킹 하시는 분에게 가장 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오랫동안 스테이킹 한다는 것은 사실 암호화폐라는 수단이 변동성이 큰 재화인데, 변동성이 큰 거를 1년 동안 스테이킹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MRST를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내가 포보스를 갖고 싶고 포보스를 통해서 랜드를 또 갖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보스 토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랜드 티켓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보스 토큰이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랜드를 이제 세일을 준비를 할 텐데, 그냥 단지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포보스 토큰을 오랜 기간 동안 스테이킹하거나 아니면 많이 스테이킹한 사람,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되면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페이 투 윈이 되지 않도록 적은 포보스 토큰은 번을 통해 가지고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수치로 이제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원래 백서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100만 포보스 정도가 아마 예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치가 끝나고 랜드 세일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75만 4천 개의 포보스가 콜로니당 소모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포보스 데이원을 통해서 약 500만 개의 포보스 토큰이 다시 또 락업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포보스 데이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시영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드렸던 동네 반상회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저희는 다오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다오가 일정 부분은 개발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다오에서 어떤 개발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오는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서로의 기여를 다오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원으로 포버스 데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버스 데이원은 이제 500 포버스 토큰을 예치를 하면 누구나 획득을 할 수 있고 총 10,000명의 데이원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해 포버스 토큰의 발행량 전체가 44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해에는 10,000명이 모두 도달할 수는 없고요. 이 10,000명이 둘째 해나 셋째 해 정도부터까지는 아마 계속 예치가 락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버스 토큰을 락업을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의 포버스 리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원들은 저희 세나투스 의회라는 저희 그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세나투스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세나투스 의회는 총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0명의 대의원들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기는, 소통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어떤 의사 전달 진행이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버스 대의원이 포버스 세나투스 의회 구성권을 가지고, 세나투스 의회는 다시 메타버스의 예산 편성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의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나투스 의회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제 MRST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백서에서는 수정이 될 텐데, MRST의 10% 정도, 분배량 10% 정도를 그 세나투스 의회 예산으로 편성을 할 거고, 세나투스 의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는 데 쓸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 10%의 그 예산으로 어떤 기업들의 펀딩을 하거나 저희 메타버스에 득이 되는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이벤트 같은 거 진행을 이제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저희 생태계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세나투스 의회가 이제 대의원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그 유저들의 생각하고 너무 반한 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대의원들이 세나투스 의회를 재신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는 다른 메타버스가 지금 그냥 가상세계에서 뭔가 그냥 활동한 메타버스 아니야라고 할 때 저희는 점점 진짜 현실과 같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만들어서 더 유니크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가장 기대하셨을 내용이긴 한데, 그 랜드 세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콜로니로 구성하고 있는 도시의 기본 모델링 구성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마라스 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가장 큰 빌딩들이 있어서 거기가 아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이 될 거고,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중앙에만 유저가 쏠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 메타버스 공간은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부에 있는 건물까지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주변부에 배치함으로써 유저 간의 계속적인 이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동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그 랜드 세일의 개수는 총 400개 랜드 세일을 하게 되는데, 에픽이 12개, 그리고 레어가 54개, 그리고 스페셜이 80개, 스탠다드가 254개 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다른 메타버스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땅에 비해서는 너무나 소량의 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데는 사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사실 어나운스 했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그냥 땅을 파는 게 주 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은 다 실제로 그 마치 유령 도시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희소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땅을 파는 입장에서도 사실 책임감이 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추가로는 이런 땅이 많이 퍼졌을 때 유저들도 같이 흩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유저들이 인터랙션이 많이 생기지 않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그 서버 기술, 아까 잠깐
저희 PD님께서 설명 주셨는데, 이 지금 현재 제페토라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페토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 공간에 플레이할 수 있는 유저가 16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의 기준으로 하면은 100명 정도의 유저가 한 공간에서 지금 플레이할 수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이 들어가면 서버가 이제 느려지기 시작해서 플레이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짧게 하셨지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유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한 공간에서 펼침으로써 저희의 서버 기술력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공간을 더 압축하면서 저기 안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의 가치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유동 인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물 앞을 몇 명이 지나가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이 랜드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작은 랜드라고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된 랜드에서는 작은 랜드는 이제 상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만의 집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추가로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서 여러 개의 층을 임대하거나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감사합니다.